부자의 독특한 기질이 부자를 만든다. 부의 기질은 단순히 돈의 규모나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부를 결정하는 심리적 태도와 사회적 에티켓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부의 기질은 개인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 소비 패턴,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을.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랑 부자처럼 보이는 거,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진정한 부라는 건요, 그냥 통장에 돈이 얼마 있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돈을 다루는 어떤 특별한 태도, 그러니까 기질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부의 기질이 대체 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과시하려 하고 부자는 드러내려 한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그대로 꿰뚫는 말입니다. 어때요? 과시랑 드러냄, 언뜻 들으면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싶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두 단어 사이에는요, 부를 대하는 생각 자체가, 그 근본적인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가 숨어 있는 거죠. 이 차이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있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고 귀여운 경차, 마티즈 같은 차에다가 막 건의의 상징인 검은색을 억지로 칠했다고 쳐요. 그럼 어떨까요? 뭔가 좀 어색하죠? 오히려 그 차가 가진 아기자기한 매력마저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캐딜락 같은 고급 세단이 검은색을 입으면요, 와, 그건 그냥 차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랑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품격 그 자체가 되잖아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억지로 꾸며낸 과시와 그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드러냄의 차이, 느껴지시죠? 자, 그럼 먼저 이 과시 얘기부터 좀 더 해볼게요.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애를 쓰는 걸까요?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심리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런 행동은 행정경제학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신호소비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물건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삼으로써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하고 주변에 신호, 즉 시그널을 보내려고 돈을 쓰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 뿌리를 쭉 따라가 보면 결국엔 자기 위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돼요. 정말 흥미롭죠? 우리가 왜 명품 같은 걸 사서 과시할 때 뇌에서 측좌핵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된대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측좌핵이 언제 또 반응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바로 그때랑 똑같은 쾌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과시라는 건 제발 나 좀 인정해 주세요 하는 우리 뇌의 아주 절박한 외침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누구한테서 많이 보이냐면 갑자기 큰 돈을 번 신흥 부자들 있잖아요. 혹은 아직 내 사회적 위치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외부의 인정, 와 대단하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뭐랄까 일종의 심리적인 방어막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과시가 불안의 표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반대로 진짜 부자들은 자기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까요? 막 뭘 보여주지 않는데도 말이죠. 네, 그들은 과시 대신에 권위의 기술이라는 걸 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억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만드는 것.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아주 재밌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바로 사회적 연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위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아주 세심하게 설계하고 연출해야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실력의 무게를 효과적으로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폼 있잖아요. 그 폼을 제대로 만들 줄 아는 능력,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왜 회장님이 차에서 내릴 때 직접 문 안 열잖아요. 비서나 기사가 열어주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냥 편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그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내가 이 조직의 리더다, 모든 상황은 내 통제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 즉 폼인 거예요. 이건 돈 자랑하는 과시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조직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딱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아주 고도의 전략인 셈이죠.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지배 신호예요. 힘으로, 돈으로, 과시로 그냥 상대를 꽉 눌러버리는 방식이죠. 다른 하나는 명예 신호입니다. 이건 내 전문성이나 겸손한 태도를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저 사람은 정말 존경스럽다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따르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진짜 현명한 부자들은 이 명예 신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에이, 근데 그게 말이 쉽지. 현실은 힘센 놈이 이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를 봤더니 이 명예를 기반으로 한 리더들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공률이 무려 20% 이상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힘으로 누르는 것보다 존중을 얻어내는 게 훨씬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무기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아니, 권위를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진짜 부자들, 소위 똑똑한 부자들은 오히려 자기 재산을 잘 드러내지도 않고 조용히 지내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바로 부를 가진다는 게 마치 활화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으니 화려해 보이죠. 하지만 그 자리는 언제 용암이 터져 나올지 모르는 정말 위험하고 불안정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돈 많은 게 왜 그렇게 위험하다는 걸까요? 우리 속담에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죠. 서양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큰 나무는 바람을 막고 키 큰 양귀비는 먼저 잘린다. 결국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너무 눈에 띄면 공격의 첫 번째 타겟이 되기 쉽다는 거죠. 부는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선이 전부 다 부러움과 존경의 눈빛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비호혜적인 시선이 생기는 걸까? 이걸 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 비교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그냥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남이랑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 이걸 평가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본능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너무 지나치게 부유한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대단하다, 존경하기보다는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하는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질투심을 느끼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부를 막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거요? 그거 그냥 저 사람 취향 참 별로다, 이 수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보는 사람 마음속에 세상 참 불공평하네 하는 생각과 적대감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마저 적으로 돌려버리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위험천만한 화산 꼭대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대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 해답은 바로 겸손에 있습니다. 이 겸손이야말로 내 부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궁극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랑 똑똑한 부자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먼저 표현 방식을 한번 볼까요? 어리석은 부자는 그냥 막 과시해요. 그런데 똑똑한 부자는 필요할 때만 아주 전략적으로 살짝 노출하죠. 관계를 맺는 방식도 달라요. 한쪽은 다른 사람을 그냥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보는데 다른 한쪽은 함께 가는 파트너로 생각하고 관계를 쌓아갑니다. 이러다 보니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결과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라는 게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겸손한 태도를 가진 부자들은 그렇지 않은 부자들보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무려 30%나 더 높게 나왔대요. 30%요? 결국 이 겸손이 외부의 공격이나 시기 질투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인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셈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겸손은 절대로 나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바른 사람들의 시기심과 공격을 미리 막아내는 최고의 방패고요.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서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는 아주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인 셈이죠. 네, 지금까지 부의 기질이 왜 그렇게 중요한 전략인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네요. 과연 이런 부의 기질이라는 거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태도 그냥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훈련하고 노력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기술 같은 걸까요? 정말 다행히도 많은 연구들이 이 기질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만족 지연 능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당장의 달콤한 보상을 좀 참고 나중에 올 더 큰 보상을 기다릴 줄 아는 힘이죠. 그 유명한 마시멜로우 실험 다들 아시죠? 그 실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능력은
부를 쌓는 데 있어서 지능, IQ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요. 결국 이 참을 줄 아는 힘, 이 절제력이 나도 막 과시하고 싶다 하는 유혹을 이겨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부의 기질이란 겉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꾸미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 그 자체의 무게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그게 전부였던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잘 꾸밀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무게를 더 키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부의 부형 기질이란 기질이 단지 돈을 부여를 버는 능력이 만든다. 아니라 존재가 가진 당신도 할수 신중함과 있습니다. 책임감,